여러분, 은퇴하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시는 너무 비싸니까 시골로 내려가면 생활비가 확 줄 거야. 근데 진짜 그럴까요? 막상 직접 살아본 은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시골이 무조건 싸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실제 은퇴 부부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도시와 시골에서의 생활비 차이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내 노후에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사례 1 서울에 그대로 남은 김씨 부부. 첫 번째는 65세 김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서울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식들이 다 근처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편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40만 원, 주차비 포함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죠. 손주들과 외식이라도 하면 한 번에 20만, 30만 원은 기본이고 문화생활비, 교통비까지 더하면 늘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해요. 비싸도 마음은 편해요. 차도 안 굴려도 되고 종합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으니 불안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도시에서 사는 건 돈은 더 들지만 안정감과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산다는 겁니다. 사례 2 충북 괴산으로 귀촌한 박씨 부부. 두 번째는 62세 박씨 부부. 이 부부는 과감히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생활비가 너무 버겁다고 느껴서 충북 괴산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신세계였어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워 먹으니 장보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고 집세도 안 나가니 부담이 덜했죠. 실제로 첫 1년 동안은 월 평균 180만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를 2대 굴려야 했고 기름값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왕복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했고 농사 장비나 난방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월 200만 원대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박 씨 부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도시에서 쓸데없는 지출은 줄었고 매일 아침 자연을 보며 사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더라고요. 즉, 시골은 생활비 절약만이 아니라 여유와 자연이라는 삶의 질을 얻는 선택이었던 거죠. 사례 3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김정자 씨.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68세 김정자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만 살다가 은퇴 후 고향 전남 장흥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봄, 여름에는 시골에서, 가을, 겨울에는 서울에서 지내는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생활비가 2배로 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할 땐 농작물 덕분에 식비가 줄고 난방비 부담이 덜한 계절이라 지출이 적었거든요. 대신 서울에 돌아오면 관리비, 교통비, 문화생활비가 늘었습니다. 1년 평균을 내보니 월 280만 원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경험하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보여요. 완전히 시골로 가면 불안하고 도시만 있으면 답답한데 섞어서 살면 균형이 딱 맞아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삶의 정답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돈보다 중요한 건 생활 패턴.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장소보다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도시라도 자가 아파트에서 살면 관리비 외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고 시골이라도 차량 2대의 외식이 잦으면 예상보다 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놓치면 안 되는 건 의료비입니다. 65세 이후 평균적으로 연간 300만 400만 원의 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가기도 하죠. 은퇴 후엔 의료비를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생활비 관리 팁? 이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거비 줄이기. 도시라면 굳이 큰 평수 아파트에 살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중소형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시골이라면 오래된 집을 무리해서 고치기보다 유지비가 덜 드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교통비 관리. 시골은 차량을 한 대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라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공유 차량을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비 절약. 시골은 자급자족을 활용하고 도시라면 외식을 줄이고 정기 배송 서비스나 마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넷째, 문화생활 조정. 도시는 공공도서관, 시니어, 문화센터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시골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도시 vs 시골 어디가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생활비가 많이 들지만 편리함과 안전망이 있습니다. 시골은 생활비가 줄어드는 대신 불편함이 있지만 여유와 자연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노후를 꿈꾸는가,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퇴 후 도시가 나을까요? 아니면 시골이 더 맞을까요? 도시 vs 시골, 은퇴 생활비의 진짜 현실 전문가 편. 여러분, 아까 사례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도시가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시골이 무조건 싼 것도 아니구나. 맞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패턴을 유지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은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항목을 놓치면 안 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도시냐 시골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은퇴 생활비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 설계할 때 흔히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현역 시절 지출의 6,070%를 은퇴 후 기본 생활비로 잡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500만 원 쓰셨다면 은퇴 후 생활비는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금액은 기본 생활비입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기본 지출만 포함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같은 건 따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70만 원 선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최소 3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는 350만 4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 도시 vs 시골 항목별로 따져보면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주거비 도시 아파트는 관리비가 매달 30만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시골은 관리비가 없지만 대신 주택 보수 난방비 같은 큰 지출이 불시에 발생합니다. 교통비 도시는 대중교통으로 월 10만 원 수준에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골은 차량이 필수라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까지 합치면 월 40만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식비 도시에서는 외식과 배달이 생활화되다 보니 평균 100만 150만 원은 기본이에요. 반대로 시골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 월 70만 원 선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자신 없으면 장보는 비용은 비슷하게 나갑니다. 의료비 도시는 종합병원이 가깝고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비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자체는 지역 차이보다는 개인 건강 상태가 더 큰 변수예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부부라면 연 300만 400만 원은 잡아야 현실적입니다. 문화생활 도시는 공연, 영화, 모임이 많아서 지출이 늘지만 시골은 이런 게 적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신 마을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와 시골의 평균 생활비 차이는 월 50만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3.
은퇴 설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하면서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60세 이후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 비용이 매달 30만 원 이상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수술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도시든 시골이든 공통된 리스크예요. 둘째, 주택 유지비. 도시 아파트는 관리비, 시골 주택은 보수비. 뭐든 돈이 듭니다. 특히 시골 주택은 보일러 교체, 지붕 보수, 난방유 구입 같은 게 불시에 수백만 원씩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 손주 비용과 경조사비. 나는 이제 자녀 독립했으니 돈 안 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손주 용돈, 학원비 지원, 자녀 결혼식, 친척 경조사 참석으로 매달 30만 50만 원은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생활비 줄이는 실질적 방법.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거비 줄이기. 도시에 살면서 굳이 큰 평수 아파트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중소형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이에요. 시골이라면 유지비 폭탄 맞을 오래된 집보다 작더라도 단열 좋은 신축주택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두 번째, 교통비 관리. 시골에선 차량 2대는 사치입니다. 차 한 대로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도시에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과 카시어링을 활용하는 게 훨씬 절약됩니다. 세 번째, 식비 절약. 시골이라면 텃밭을 활용하되 무리하게 농사 규모를 키우지 말고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세요. 도시라면 외식 대신 집밥, 그리고 대형 마트나 온라인 정기 배송을 활용하면 월 20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화생활 지출 최적화. 도시는 무료 문화센터, 시니어 프로그램, 구청 강좌를 적극 이용하세요. 시골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취미 동호회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건 돈을 쓰지 않고도 만족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5. 은퇴 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부부 기준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65세 부부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 3천만 원씩만 써도 총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료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최소 12억 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을 현금으로 다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금융자산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생활비를 줄이거나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벌어도 30년 동안 무려 3억 6천만 원이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은퇴 생활비 설계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3가지는 이겁니다. 은퇴 초반 과소비 주의. 은퇴 후 첫 몇 년은 여행 외식에 돈을 펑펑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자금이 빨리 고갈돼요.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 줄이기 힘든 건 고정비, 줄일 수 있는 건 변동비. 변동비에서 줄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 자금 확보.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따로 둬야 합니다. 의료비나 집 수리비가 갑자기 들어도 빚지지 않으려면 필수예요. 마무리 메시지. 자, 오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시냐 시골이냐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내 소비 습관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예요. 도시에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월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고 시골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월 3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결국 은퇴 생활비는 장소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의 편리함을 살 건가요? 시골의 여유를 누릴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 나만의 방식으로 살 건가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노후의 모습,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